이 미성년 자녀를 누가 유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있는지 아픈 손가락을 치유하고 이제 우리가 유언을 남기는 이유, 또 유언을 남겨야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이제 이번 시간에는 특별히 이제 아픈 손가락을 위해서 유언을 남겨야 될 필요성을 좀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뭐 손가락 10개가 있는데요. 그중에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다 사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히 2자녀, 3자녀가 있는데 그중에 한 자녀가 특별히 더 내 사랑을 필요로 하고 내가 없어진다고 하면 어려움을 겪을 그런 가능성이 있는 그런 자녀들이 있거나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배우자가 내가 없는 경우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 유언을 남겨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아픈 손가락을 위해서 유언을 남긴다 이렇게 제가 이제 제목을 생각해 봤는데요. 우리에게 유언을 남기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아픈 손가락은 어떤 것들일까요? 우선 내가 미성년 자녀를 가지고 있다. 야, 이건 내가 부모로서 내가 이제 죽는다고 하면 이 미성년 자녀를 누가 어떻게 돌볼 것이냐 특별한 생각을 해야 될 아픈 손가락 중에 하나가 되겠네요. 또 투병 중인 배우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게 되면 평생 동안 함께 해오던 그런 배우자 중에 하나가 투병 생활을 할 경우가 있는데 내가 생을 마감한다고 하면 내 자식이 내 배우자를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이 생기게 되죠. 배우자가 아픈 손가락일 그런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녀들이 다 출가했는데 그중에 한 자녀가 사업 실패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픈 손가락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이런 자녀도 있죠. 이 자녀는 이게 관리를 못합니다. 이 돈만 주면 갔다가 도박장에 가서 도박을 해서 돈을 다 날리기도 하고 술집에 가서 술 먹고 다 돈 날리기도 하고 재산 관리를 못하고 자기 앞가림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자녀가 있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참 깝깝하죠. 내가 이제 재산을 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통제하면서 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내가 죽는다고 하면 이 재산 한꺼번에 넘겨주면 이 자식이 뭐 1년, 2년 되지 않아서 빈털터리가 될 것 같은 그런 관리 못하는 그런 자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죠. 내 자식 중에 하나가 장애인입니다. 이게 형제자매들이 내가 죽은 다음에도 이 장애인인 뭐 누나나 오빠나 동생을 서로 잘 돌봐주면서 살 수 있을까? 걱정이 되죠. 이제 이런 상황이 되어 있을 때는 우리가 특별히 유언이라고 하는 것을 보다 더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 아픈 손가락을 치유하고 또 치유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 아픈 손가락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관점에서 유언을 바라보고 유언을 남겨야 될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고려해야 될 몇 가지 점들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이 아픈 손가락을 위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 내용을 가족들과 미리 의논을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내가 독단적으로 이렇게 처리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겠느냐? 이건 뭐 사람마다 또 가정에 처해 있는 상황마다 다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상속인 중에 하나나 둘을 고려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가족들과 미리 의논하는 것이 필요한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정답은 없습니다. 가족들하고 반드시 의논해야 된다, 의논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 아니고요. 상황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얼마나 많은 비율을 아픈 손가락에게 남겨줘야 되느냐 하는 것들도 생각을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남겨야 되는 재산의 모습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동산을 남겨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현금을 남겨야 되는 것인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주식을 남겨야 되는 것인지 어떤 종류의 재산을 누구에게 남겨야 줄 것인가 하는 것들도 미리 생각해야 될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또 특별히 이 아픈 손가락을 치유할 때는 유언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재산을 남길 수 있는 방법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한다고 하면 아픈 손가락을 치유하는 목적으로 유언을 잘 활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자, 우선 제가 예를 뭐 한두 가지 들어서 이 예를 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내 미성년 자녀가 있습니다. 뭐 재산 물려주는 거 뭐 다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유언에서 생각할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 이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누가 후견인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유언을 통해서 후견인을 누구로 지정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 자기의 뜻대로 자기 미성년 자녀를 위한 후견인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언을 통해서 후견인을 결정하지 않는다고 하면 법원에 가서 상당한 절차를 밟아서 또 자기가 원치 않는 사람이 후견인의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미성년 자녀를 가장 잘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을 유언을 작성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미리 선택해서 미성년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하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이런 경우도 이해가 될 수 있겠네요. 내 사랑하는 아내가 치매 증상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치매 증상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는 정상적인 판단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하는 이야기죠. 근데 이런 부인에게 그냥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부인의 명의로 하고 뭐 현금 얼마 남겨준다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까?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못하는 배우자를 찾아가서 자녀 중에 하나가 어머니 그 집 팔아서 이렇게 뭐 미리 좀 우리에게 상속을 해주면 어떻겠습니까? 이래서 어떤 경우에는 집도 절도 없이 배우자가 길거리에 나앉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현금 계좌에 가지고 있으면 또 어려움을 겪는 자녀 중에 하나가 잠깐 그 현금 좀 달라고 그래서 현금 뺏어가므로 해서 생활을 여유롭게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죠. 이런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요? 우리 뭐 유언 이외의 다른 방법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유언 대용 신탁이라고 하는 것 혹은 유언 신탁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일부를 어느 이제 수탁자에게 신탁을 해서 이 신탁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배우자 누구누구에게 신탁 기간 이제 결정해야죠. 배우자가 죽을 때까지 요 수익을 배우자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유언 신탁을 하게 된다고 하면 배우자가 죽을 때까지 평생 걱정하지 않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아주 평온하게 삶을 이제 마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유언 대용 신탁이라고 하는 것에서 만들어 줄 수도 있고요. 또 유언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신탁을 설정하도록 해라 하는 내용을 또 유언서에 작성할 수 있다고 하면 유언 신탁으로서 이 배우자의 삶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이게 뭐 돈만 물려주게 되면 도박장에 가고 술집에 가는 자녀 있다 그러면 돈 줄 수 없습니다. 근데 또 큰아들 뭐 형한테 맡겨준다? 이거 웃기는 얘기죠. 부모님 살아계실 때는 자녀들끼리 사이가 좋아서 부모 말대로 뭐 동생도 맡아서 관리해주고 그럴 수 있겠지만 현실 세계에서 형에게 동생의 재산을 맡겨놓고 간다? 10중 8구는 나중에 형 동생 간에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또 우리가 치료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역시 마찬가지로 신탁이라고 하는 거 활용하는 방법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골칫덩어리 자식에게 물려주는 그런 유산의 몫을 신탁을 만들므로 해서 신탁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수익을 다 이제 이를테면 매월 일정한 금액을
이 자녀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한꺼번에 많은 돈을 주게 되면 관리가 되지 않을 테니까 이런 신탁의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관리 못하는 그런 자녀들을 우리가 아픈 손가락으로 보이는 이런 자녀들의 장래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도 미리 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또 자기 자신 재산 관리하지 못하는 이런 자녀들도 있지만 장애인 자녀를 가졌을 때도 똑같은 방법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언을 남기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내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 중에 하나나 둘이 아픈 손가락일 경우에 이거 어떻게 처리하고 가야 되느냐. 아주 중요한 우리가 유언을 남길 때 고려해야 되는 요소 중에 하나일 겁니다.